당신이 일상에서 경험한 부패 또는 불공정의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이 상황을 더 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균형이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의 변화가 당신의 행동이나 반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50번) 유전자 키 우주질서. 그림자 주파수에서 인간의 두뇌에 의해 처리되는 데이터는 두려움이라는 매개를 통해 번역됩니다. 두려움은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고 손상시켜 편파적으로 만듭니다. 50번째 그림자인 부패는 이 데이터 손상이라는 측면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패는 집단적으로 창조된 실제의 증상으로 부패가 존재하기 위해 계층 구조를 요구하며 이는 공동체 내에서 순서를 유지하려는 낮은 주파수입니다. 부강한 국가들은 계층적 통제를 통해 세계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동시에 스스로는 부패로 구멍이 가득 나 있습니다. 부패는 심히 결함이 있는 세계관의 부산물이며 핵심이 되는 계층 구조 자체가 건드려지기 전까지 부패는 계속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50번 유전자 키 그림자 부패. 이 땅의 서남을. 안녕하세요. 국이 날개입니다. 오늘은 50번 유전자 키 3번 라인의 날입니다. 지난주 32번 유전자 키를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인류가 보존해야 할 것을 위한 봉사의 덕목을 묵상한 데 이어 50번 유전자 키의 주간에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가치에 대해 성찰해 보게 됩니다. 최근 50번째 그림자인 부패의 리스크가 국가원수 부인의 국정운영 개입 차원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뒤덮여 있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특검과 관련하여 명품백 수수에 이어 주가 조작 사건까지 다시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국정감사장은 연이은 고성이 난무하며 서로 간의 비난과 방어, 분열로 치달아가고 국민적 저항에 윤석열 정부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챗GPT AI도 종합적인 근거를 들어 국가원수 부부의 탄핵과 처벌이 마땅하다고 적시하는 마당에 권력의 견찰이 된 검찰과 성과 없이 나대는 해외 순방으로 나라 망신 팔고 다니는 대통령 부부의 뻔뻔함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 권력 구조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50번째 그림자의 인간 군상은 계층 구조에 복종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 무책임한 희생자가 되거나 만연한 부패를 덮고 권력을 옹호하며 그들만의 성을 위한 빗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건희 리스크를 정권을 뒤엎을 호재로 삼아 적대적인 공격으로 일관하며 선동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피곤함이 가중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헤게모니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근거한 싸움과 방어의 해법은 궁극적으로 그의 부산물인 부패 자체를 다루는 것을 넘어 우주의 자연적 질서를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로 귀결됩니다. 50번째 선물은 그것을 평형의 청사진으로 설명하며 개인과 집단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과 세계 평화를 위한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내면의 버팀목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나타나는 자기 조직화 지성을 신뢰하는 팀워크 모델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이 개인적 평형으로 이루어진 조화로부터 시작하여 더 넓은 사회적 평형의 일부로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보편의식과 전체를 아우르는 우주의 주파수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천상의 주파수를 통해 그림자 수준의 이기적인 낮은 발현을 끌어내리고 더 높은 조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50번째 부패의 그림자는 권력구조로 존재하는 집단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단체와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계층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만으로 부패한 진실을 덮고 시스템 내에서 희생을 요구합니다. 작은 가정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개인적, 사회적 균형과 조화는 깨지고 극단으로 치달아 분열과 단절, 억압과 공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늘 그와 같은 상황을 경중의 차이로 경험했던 저는 50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지난 토요일에 다녀온 힐링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몸, 움직임 중심 표현 예술 치료에 기반하여 자기 탐색의 여정을 이어간 네 번째 워크숍 시간에는 발과 다리를 중심으로 작업하며 온전한 삶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올해 초 잠시 백수로 있던 기간 중에 실제로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여 족저근막염 같은 증세가 몇 개월간 지속되다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 하반기를 지나오며 부지불식간에 사라진 바 있습니다. 이에 내 발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며 전반적인 다리의 움직임을 느끼고 관찰한 후 일어나는 통찰을 화폭으로 옮기면서 연상되는 서사를 풀어내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작업한 세 번의 결과물은 몸의 균형과 조화, 현실 인식과 욕망의 가시화,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 증대, 전체적인 관점으로의 확장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랑과 의지를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빙빙 돌아가며 걸어온 길 위에 지쳐 멈춰선 나의 눈앞에는 어린 시절 만들었던 구조물과 비슷한 연금술사의 꿈같은 세계가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멀었고 너무 돌아서 왔는데 이제 가고 싶었던 곳이 좀 더 눈앞에 보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여전히 힘들다. 그림자의 길을 지나고 있다. 32번 과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지나가니 50번 그림자 빌런은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권력 구조에서 일어나는 무력감으로 관계를 단절할 것인가 억압된 상태로 머무를 것인가 하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한다. 두려움에 근거한 일방적 상호작용들로 점철된 관계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은 종종 생각을 극단으로 치우치게 한다. 그러나 묵상을 이어가니
keep going. 계속 가라는 메시지가 떠오른다. 이미 많이 왔고 이제는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적인, 걸어가는 것이 아닌 타고 갈 것을 찾는 전략과 눈앞에 보이는 순차적 목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그림자와 환경적인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위한 심리적 에어백도 필요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내 현실은 오히려 이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얼마 전 암흑 같은 구덩이에 빠져 다시 일어나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계획을 모두 버리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 최대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면 이제는 에너지를 지금 여기가 아닌 눈앞에 보이는 목표에 쏟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이미 이런 상황은 예정되었다. 어릴 적 기억과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책의 구절들이 떠오르며 나의 욕망은 다시 불타오르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피어난다. 나는 주도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이루고 공동체의 가치를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찾을 것이다. 최종적인 이미지는 개인도 거대한 도시의 장면도 아닌 전 세계이다. 가고팠던 원대한 세상의 구조물들은 지구적 차원의 하나의 풍경에 지나지 않는다. 배경에는 산과 바다와 하늘의 태양이 이를 감싸고 배와 비행기, 인류의 첨단 교통수단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었다. 이미 세계가 내 안에 있고 이를 충만함으로 느끼는 우주적 마음은 개인적 문제를 축소시키고 더 큰 마음, 즉 관계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사랑을 확장시킨다. 내가 괴로운 만큼 당신도 괴로운 것을 어떻게 하면 당신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 그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다. 이에 따라 상상 속에서라도 그들에게 전하고픈 이야기의 방식을 달리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원칙을 분명히 하되 조화와 균형에 힘써보자는 의지가 일어난다. 다시 멘트가 떠오른다. 넌 할 수 있어.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다 같이 이루는 거야. 포기하지 마. 더 사랑하면 돼. 이것은 홀로인 내 어깨 위에 앉은 무수한 조상들의 수호신의 메시지다. 조상들의 못다 이룬 원대한 꿈, 손상받지 않은 본래적 지고한 이상을 우리가 함께 이루는 것이라고. 이날 워크숍을 시작하며 공유해 주셨던 이 땅의 선함을 온전히 믿음이라는 앨리스 워커의 시집에서 발췌한 우리가 외롭다 느낄 때에도 라는 시를 낭독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외롭다 느낄 때에도 홀로 있는 건 아니다. 우리의 조상 그리고 신이라 불리는 존재, 그 가운데 무엇보다 죽음이라 불리는 존재가 우리의 어깨 위에 앉아있다. 항상. 마치 새 집 두 개를
양쪽 귀 아래, 어깨 위에 얹고 다니는 것처럼 그 안에는 새알들처럼 우리의 수많은 조상들이 앉아 있다. 그들은 우리와 늘 함께 다니며 모든 대화를, 모든 생각을 엿듣는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깨지기 쉬운 새알과 같든 단단한 과자와 같든 그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겐 우리가 때로 길을 잃거나 넘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길 위에서 발을 잘못 내딛는 것이 흔한 일이라는 걸 그들은 보아왔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는지, 우리가 가려는 방향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이다. 높은 데서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균형. 감사합니다.